아니 띠발이네. 아니 누가 달러를 꼭 쓰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칼 말고 총 들고요. 아 꼬우면 위안화로 사든가요. 못 사겠지. 요새 중국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붕괴시켜보겠다고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솔직히 좀 어썸하긴 해요. 개쩔지.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약 88%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약 60%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죠. 하지만 불과 저번 주인 2024년 6월 페트로달러의 의미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동맹 체제가 완전히 금이 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50년 석유 달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이 공고한 동맹이 깨졌습니다. 사우디가 6월 9일 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미국 달러 대신에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 엔화, 여태까진 에너지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해야 했잖아요. 이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은요,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하는 구조죠. 여태껏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굳건했던 이유에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가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제 사우디와 미국이 헤어졌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중국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은요,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올 때 미국 달러를 결제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은 계속 시도해 왔었죠. 물론 그게 잘 안 됐을 뿐이지.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2년 전 2022년에 시진핑 국가주석 형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중국은 중동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대폭 늘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우디에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를 구입하는 건 구입하는 건데 중국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아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할 건데 사실 이거 달러 말고 위안화로 결제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페트로달러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고요? 어림도 없지. 뭘로? 사우디 입장에선요, 달러 안 쓰고 석유 거래했다가는 뒤통수가 조금 얼얼할 수도 있어요. 이라크꼴 날 수도 있잖아. 아니 누가 달러를 꼭 쓰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칼 말고 총 들고요. 아 꼬우면 위안화로 사든가요. 못 사겠지. 네, 달러 말고 다른 통화 썼다가는 맞아 되질 거 아니까 다들 그냥 페트로달러에 순응했었죠. 실제로 2022년 중국의 제안은 그저 중국 측의 소심한 제안이었을 뿐 사우디는 그냥 개무시하고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분위기가 좀 요상해졌어요. 중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통화 동맹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원유를 거래할 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눈치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이때 중동과 중국은요, 약간의 꼼수를 써서 이를 실행하는데, 중국이 사우디한테 위안화를 대출해주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 무역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 석유 대금 거래만 달러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페트로달러는 저희는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해서 이상하게 막 기출변형으로 페트로달러에 비비려는 모습이죠. 이 외에도 중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도 통화 수합을 체결했죠. 여기에서 통화 수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짚어보자면, 수합이라는 게 바꾸다는 의미잖아요. 통화 수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를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믿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처럼 나라들 사이끼리도 서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죠. 서로가 가진 화폐가 다르니까 각자 필요로 할 때 서로 필요한 만큼 돈을 바꿔서 빌려주는 겁니다. 통화 수합을 하면 뭐가 좋냐?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서로 필요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또 서로의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빌리고 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도 훨씬 더 원활해지죠. 아무튼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이유가 대체 뭐냐?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무역이나 금융에서 주로 쓰이는 화폐는 아직도 달러가 킹황이고 위안화는 순위에도 뭐 제대로 못 끼죠.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까진 아니더라도 점유율만 좀 끌어올린다고 가정해보면요, 개이득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국제무역할 때 달러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면 중국의 무역 비용도 변동이 심해집니다. 만약에 전 세계 곳곳에서 위안화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죠. 환율 변동에 걱정이 없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중국의 친구 러시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은 러시아에다가 경제 제재를 때렸습니다. 그 제재 중에서 특히나 뼈아팠던 게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기로 했던 서방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망에서 완전한 배제였죠. 옆에서 쳐다봤던 중국 엄청나게 무섭죠. 와, 달러로만 살면 안 되겠네. 스위프트 제재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어쩔 수 없다. 달러 말고 다른 화폐를 좀 들고 있어야겠다. 미국이 경제 제재 때리고 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달러의 의존도를 많이 내릴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중국이 이 대만과의 긴장감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도 하고 대만을 뭐 먹겠다, 통일을 하겠다, 전쟁이 진짜 코앞인 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데 뭐 어쩔 겁니까? 국거리 빙빵빵.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중국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똥꼬쇼를 겁나게 했습니다. 성과도 꽤나 있었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중국의 진핑이 형님이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브라질과 중국 양국은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입니다.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해요 라고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양국 간의 수출입 결제와 금융거래에 대해선 달러화 제끼고 자국 통화인 위안화와 브라질의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망을 대신해 중국이 만든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이렇게 눈치를 안 본다고?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위안화와 브라질의 헤알화를 주고받는다? 그럼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도 그냥 손을 맞잡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무역거래, 국제금융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푸틴 형님이 취한 전략이 왕따가 되기 전에 어서 다른 화폐의 비중을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러시아의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다가 결제하겠다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위안화를 겁나게 빨아주고 있던 터라 지금 러시아는 국제 결제 중에서 위안화 비중이 서방 경제 제재 이전 0.5%에서 무려 16%까지 대떡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겁나 써주고 있어요. 역시 전쟁이란 게 대단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때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2023년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거래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을 공식화하기도 했죠.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립된 푸틴, 중국과의 교역이 절실했고 중국은 석유 생산 대국인 러시아의 위안화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빨아주다 보니까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2023년 1분기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액 전년 대비 38.7%나 증가했죠. 그리고 러시아 외환거래소에서 위안화의 거래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뭐 당연하긴 한데 위안화가 역대 처음으로 달러를 제끼고 거래량 1위를 찍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봐서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은 위안화의 영향력을 아프리카 대륙에 쭉쭉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주는 대신에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위안화 사용을 끼워 팔기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위안화를 쓰면 해당 국가들도 뭐 자연스럽게 위안화에 익숙해지고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과도 꽤나 좋았던 게요. 아프리카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중국과
중국과 통화 수합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케냐 등등등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이죠. 이렇게 중국은 통화 수합을 겁나 해주면서 위안화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약 40개의 국가와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진짜로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냐? 환율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요새 달러가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 킹치만 현재 그 강한 달러 사이에서 위안화가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거래 비중은 4.3%에 불과했었지만 최근에는 7%로 2.7%포인트 확대되면서 호주 달러화를 제끼고 글로벌 거래 비중 화폐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노력이 좀 빛을 발하고 있긴 하죠. 나름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반면에 달러는 외환 보유액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58%로 나타났죠. 이는 1995년 59% 이후에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야욕,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의견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이니? 리비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